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디 계속 이제 4일째 울산, 그 다음에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왔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내일 또 하루 쉬고, 그 다음 계속 이제 광주하고 이제 말까지 다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홍산문화 관련된 걸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최대한 많은 여러분들 유용한 자료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 다른 지역에서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 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데 이제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오신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자료를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짧게 하려는 강의를 자료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뭐 어디서 공개되는 자료도 아니고 KBS, MBC에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의도 못합니다. 못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홍산문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관심을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홍산문화와 우리 문화의 직결 그런 관계라든지 그 이후로 이런 이제 우리 역사의 국통이 있는데도 이제 조선총독부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사학계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국통맥을 자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놨는지 특히 그냥 단순하게 민족 뭐 역사 강의되다 보면 뭐 일본 놈들 다 나쁜 놈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료 원문을 여러분들께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을 일부러 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역사식이 대단히 높아질 거고요. 아, 저래서 역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 그냥 뭐 역사 왜곡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들과의 뭐 말 그대로 전쟁에서 이제 동북공정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역사를 저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에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먼저 이제 홍산문화 실체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홍산문화를 알려면 왜 홍산문화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역사 원전인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구절, 우리 역사의 맥을 정해놓은 서적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삼국유사 고조선기 원문을 보지를 못합니다.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안 봅니다. 국사 학도들도 고조선기가 내용만 들었지 그게 아니고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소리는 공과 호랑이 마늘 쑥 그래서 당굿이나 이런 걸로 지금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고조선기 원문을 보시면 야 이거는 고조선 이야기가 아니라 고조선 이전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놓은 이게 역사책이구나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단줄 알고 당군 신화를 증명해주는 책으로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대부분 언급합니다. 거기서 역사가 삐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원문이 나오죠. 보면요. 거기에 옛날 기록에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는 거. 황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자 환웅이 있었고 사기천하 수라는 수도 되지만은 또 저기에서는 삭자 읽어야죠. 여러 번이라는 뜻이죠. 보면요. 왜냐하면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천하의 뜻을 여러 번 두었다. 어떤 뜻을요? 탐구인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뭔가 복되게 해주는 그런 뜻, 여러 가지 큰 이상형이 있겠죠, 보면요. 그래서 굳이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나중에 삼위태백, 밑에 세상을 봤는데 삼위태백이다. 그래서 번역을 보시면 하시라 놓으니까 전부 다 뭐냐면 거의 그러니까 역사에 모르는 인간들이 역사를 한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실에 나누니까 뭐냐면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줄 이 꼴값되는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어린이 책 읽어보십시오.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전부 다 구름 타고 오는 그 이야기. 하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이 역사를 보는 안목, 원전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그냥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저는 번역 자체를 전부 다 구름 타고 오는 이야기로 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하시태, 삼위태백, 그 다음에 가히 홍인간이다 해가지고 홍이 인간의 이제 가르침이 바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황국에 그 다음에 이제 환웅, 그 다음에 이제 당군까지 연결되는 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황국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보면요. 그 다음 이제 서자 환웅,
저 서자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들? 서자를. 조선시대 서자 장자 개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너희 조선민족은 첩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다. 근데 원래 서자는 어때요? 옛날 고전 원문을 보면 무슨 첩입니까? 그때 첩의 개념 없습니다. 저 시대 때. 뭐 쉽게 말하면 중국의 그 고전을 본다면 뭐냐면 뭐 아주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고 보면 뭐냐면 태자의 스승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서라는 개념 저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일본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저 서자가 장자가 아닌 첩의 자식, 이게 황국의 첩의 자식 환웅이 뜻을 두어가지고 나중에 부지자의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대부분 해놓고 그래서 구름 위에서 이어 보니까 삼위산과 태백선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태백선 보았다. 요리 나옵니다. 역사는 여러분들 동서양 역사를 보다 보면 항상 중심국의 개념을 동양에서는 특히 뭘 하냐면 바로 거기가 성경으로 말한다면 천국의 개념 표현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치자가 아주 큰 레벨의 그룹들이 있는 데가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돼요. 그걸 천의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천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 하늘천으로 합니다. 하늘천으로. 동양의 원서를 번역할 때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번역해놔놓으면 진짜 말 그대로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이야기 다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해모수가 와서 내려왔다. 하늘에 내려왔다. 그 하늘이 저 하늘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양의 원서의 하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국 센터, 가장 문명화된 그 지역, 그걸 천의 개념을 씁니다. 거기서 왔다 이거에 보면요. 여기서도 말 그대로 인류의 가장 어떻습니까? 문화권이 초기 문화권에서 가장 중심 문화가 뭐냐면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나중에 보면 거기서 분갈해가 나오는 존재가 누구냐면 환웅인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백은 여러분도 아시면 태백은 이제 우리는 지금 백두산으로 하죠. 태백은 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백두산도 태백이고 중국에 여러 가지 산이 태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역사의 맥을 아직까지 확실히 안 잡힌 상태에서 야 중국에 태백이 이쪽도 있네. 이쪽이 땅이 넓으니까 여기 태백이 있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거기가 태백이 된다 할지라도 고고학적 문학적 자료가 없으면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요? 아니에요. 벌써 6천년, 7천년째 그 시에 때 기후가 어떻는지 거기가 물이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고 내가 보면 우리나라 백두산은 저 구석이니까 저기는 태백이 아닌 것 같다. 환단국이 잘못됐다. 여기가 옳은 것 같다. 중국의 그 중심 쪽에 있는 거기가 태백산에 있는데 그게 흑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당구시대 때 홍수가 될 때 어떻습니까? 그쪽 중심지역 전부 다 물로 잠깁니다. 썰어버렸습니다. 황하 양정강이 범람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후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에 들어가야지 내가 생각만으로 여긴 것 같다. 거기에 고고학 자료 나왔습니까? 문헌학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가 100% 맞다 하더라도 고고학과 문헌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역사적 보면요.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황국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보시면 1927년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방지혜도 나옵니다. 황국을 뭘 했습니까? 천을 의미한다 나오잖아요. 저 하늘이 황국에 하는 천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 환희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 중간에 말을 이게 뭐냐? 무식한 놈이 했는지 환희는 하느님, 환웅은 첩의 자식. 하느님의 첩의 자식이 환웅이라. 요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27년 자료 보시면 적어도 그때의 학자들이 쓴 거 보면 황국은 천을 의미한다. 근데 하늘을 천인데 저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환자를 붙인 것이 뭐냐면 환은 옛음 환이다. 환은 광명의 여기서는 오를 얻어도 되지만 뜻입니다. 뜻을 의상한 것을 그런 언어다 이래 놨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단곡이냐 한단곡이냐 끝까지 또 말 그대로 그가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1927년에 벌써 다 잡아놓은 게임입니다. 그죠? 자, 황국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해놨습니까? 환으로 읽어야 된다고 해놨죠. 왜? 이거는 광명이고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빛이 환하다 하지 하나도 안 합니다. 물론 경상도 가면 한이든 황이든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으니까 환하다 하나다. 하지만 어때요? 원래 정확한 의미로서는 이 환은 이 환이다. 그런데 임성국 교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한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 한단곡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
여파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안 고쳐져요. 끝까지 나는 한단곡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 하시는 분은 아니고 언어학적으로 다 미리 우리 선조들이 다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환웅이 내려올 때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왔다. 천부인 세계. 천부인 세계가 뭐냐면 뭐라냐면 우리나라 선생님 저도 학교에서 뭐라냐면 저는 청동방울 어떻습니까? 딸랑이 이런 걸 들고 왔다고 이 천부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정도 환웅이 이동할 때 청동거울은 그때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청동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였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국사를 보면 참 무서운 내용 많습니다. 그걸 학생들한테 배우라고 거짓말인데 고고학적으로 증거도 안 됐는데 이게 옛날에 천부라는 것이 있었고 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맞게끔 나중에 홍산문화 보시면 홍산문화에서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천부는 뭐냐? 천부는 하늘의 부라는 것인데 뭐 요즘 영화에도 보면 부에 관련된 동생의 여러 가지 판타지 영화가 나오는데 보면요. 그 천부에 우리는 천부경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 자체가 벌써 다 남아있다는 것이 저기 나옵니다. 그죠? 천부와 인이 있었다. 인. 그것을 가지고 보내가지고 왔는데 환웅이 나중에 어때요? 환웅이 3,000명을 무리를 끌고 저 3,000명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남바세 해가지고 하나 둘 셋인데 천이 아닙니다. 그죠? 환웅이 이동할 때는 저 3천은 뭐냐면 그 황국의 환인이 다스렸던 황국의 엘리트 집단님들입니다. 거기서 영재들만 속된 말로 3,000명의 무리를 꾸는데 그럼 3,000명이 오면 누가 따라와야 되죠? 가족들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럼 3,000 곱하기 그 시대 때 가족 수의 인구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다 보면 적어도 2만 3만 정도의 인원이라고 요즘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인원이 대거 이동을 해가지고 태백산으로 내려와가 신단수 밑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시, 그 이름이 신시였다. 하늘의 도시였다. 신시라는 거. 이걸 우리는 어떻습니까? 박달, 나무 밑에 신단수를 해가지고 박달을 해가지고 배달이라는 용어를 부르죠. 배달. 배달 민족이 박달에서 왔습니다. 그 박달은 어때요? 나무 박달나무가 아니라 원래 어떻습니까? 밝은 땅. 밝은 땅. 그게 이제 달이라는 것은 원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이라는 것은 배라는 것은 박다는 의미고 보면요. 우리가 말할 때 달동네도 보면 어때요? 달이 잘 보여서 달동네가 아니라 원래는 언어학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고지의 지대가 높은 지대가 달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잘 보이지. 그런데 우리는 달동네면 어때요? 달이 잘 보이는 동네가 달동네. 언어를 모르니까 왜? 일단 달은 잘 보이니까. 근데 뭐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잘 보이기 때문에 달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옛날 언어가 다 남아있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환웅이 뭐냐? 고조선 이전에 단곤조선 이전에 신시를 세우고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환웅천황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기록이 어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국사책에 많이 듣던 고조선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고조선기에 뭐만 있는 줄 안다? 공과 호랑이, 마늘쑥 요것만 있는 줄 압니다. 그 단군 기록보다 더 많은 기록이 요거예요. 요 기록. 어느 에서 보면 고조선 이전의 기록이 대단히 많은 기록이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 내려올 때 뭐라 나옵니까? 보면 여러분들 피구름 바람 그늘이고 전질 노래 나오죠. 그렇게 다 그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 노래 부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 피구름 바람 부리고 야, 환웅이란 분이 도수를 불리구나. 도수를 부리고 왔구나. 이러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그 시대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록이라는 걸 보면 이 전부 다 풍백우사 운사는 그때 기만 직책입니다. 직책. 제도의 직책이었죠. 직책을 부르는데 비구름 바람이 말 그대로 이건 진짜 말하는 자연의 비구름 바람이 아니라 그 자연의 형상에 맞춰가지고 어떻습니까? 직책을 지금까지 만든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스리는 책임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그런 조직을 데리고 와서 뭐냐 곡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을 다스리고 형벌을 다스리고 이런 걸 다 다스리는 일 해가지고 총 몇 가지요? 거의 인간의 360여사를 다스렸다 이거 보면요. 이러면서 뭐냐면 제세이와 진짜 꿈 같은 세상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진짜 홍인간 같은 세상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홍인간이라면 어때요? 여러분들 밖에 가서 열심히 뛰놀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종교하는 분들은 제가 보면 그럽니다. 천국에 앞으로 좋은 천국의 개념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대부분 그립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절에 다니는 분들, 어떤 모습 그릴까요? 천국 모습 그리면 대부분 저 풀밭에서 일단 짠디밭이 깔립니다. 짠디밭이 깔려있고 과일이 달려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뭐 나오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아주 웃으면서 사과를 따먹는 모습이 나와.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인간 세계 살아봤죠? 인생 세계 살아보니까 짠디밭 깔리고 나무 있으면 천국이 열립니까? 이 사람 사는 사회는 절대로 어때요? 그런 쉽게 말하면 그건 꿈도 아니고 들어가면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뭐냐? 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체제, 질서,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짠디밭만 깔리고 과일 열려있고 따먹으면 천국이라. 너무너무 어때요? 그건 이상도 아니고 너무너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보면 실제로. 왜? 인생을 살아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들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자식들 말 듣습니까? 크니까 내 자식도 내 함부로 못하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뜻대로 됩니까? 그냥 풀어놓은 대로 자유만 얻으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런 제세 이화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직도 필요했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360여 가지의 일을 다스려 아주 조화롭게 다스려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환웅이 있거든. 이건 어때? 3,000명의 무리였답니다. 그죠? 3,000명의 무리가 있을 때 누가 있었다? 바로 여러분들 진짜 곰과 호랑이 나오는 웅족과 호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웅족과 호족이라는 곰과 호랑이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환국에서 나온 이 환인이 들고 왔던 이 법을 모르는 그룹들이에요, 보면요. 환웅은 언어에서 보면 문명의 우위 집단이죠. 그죠? 곰과 호랑이는 뭡니까? 토착이라든지 그쪽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명의 수준이 안 열린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이야기가, 이 다음 이야기가 돼요. 전개되는 것이 당군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딱 이 정도 개념 알고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환히 보여요. 아, 이 말이구나가 나오지. 요거 안 잡아놓으면 어때요? 진짜 마늘 먹고 쑥 먹고, 이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개념, 원전을 바라보는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홍산문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느냐. 자, 고조선 이전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역사의 사세에서는 틀림없이 이런 의미가, 이런 짧지만은도 고조선 이전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밑자의 글자로서 완벽한 그 나라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적어놓은 문서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보면요? 없습니다, 거의. 그죠? 4천, 5천년, 6천년의 기록을, 전 세계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어요, 보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신하고 전설이지. 우리는 어때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죠?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응? 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홍산 문화.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홍산 문화는 이 지역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이쪽이죠. 이쪽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룡관까지 나오고 보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지역은 이 지역인데 바로 만주 쪽을 넘어서 바로 요하, 요서 쪽에 있는 거. 저쪽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홍산 문화라는데 홍산 문화는 좁은 의미에서는 요 문화입니다. BC 4,700년, 여기다 2012년을 담아보면요. 약 6,700년 전의 문화입니다. 그죠? 그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홍산 문화를 놔주기 위해서 선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조보구, 부하, 사해, 흑룡화, 소화서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어때요? 연결되면서 나중에 홍산 문화를 만들어내고 홍산 문화가 또 어때요? 소하연 문화, 하가점, 하청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죠? 소화서 문화, BC 7,000년, 약 9,000년을 넘어서는 문화가 여기서 발굴이 됐고 그냥 주장이 아니라 유적을 발굴해가지고 찾아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역을 붙여가지고 이 지역에 소화서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소화서 문화, 흑룡화 지역이기 때문에 흑룡화 문화, 지역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홍산 문화 6,000년 전, 그리고 나중에 되면 하가점 하청은 여기 뭐죠? BC 1,500년. 그럼 여기다가 2012년을 되면 돼. 약 3,500년 전. 자, 그도 소화연 하가점은 어디까지 문화입니까? 당군조선이 열리기 시기, 그 시기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자, 9,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요? 약 4,000년 전의 문화까지 다 여기서, 이 지역에서 다 발굴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중국의 사람들이 한족이 살던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어느 종족하고 가장 가까운 문화권입니까? 바로 만주 지역이고 요서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이 문화는 어때요?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와 관련된 문화죠. 중국 한족은 어디입니까? 원래 중국의 순수 한족들은 사는 데가 이쪽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악양동 나오는 동정은 나오는 그 지역만 살고 나머지는 어때요? 전부 다 중국의 이민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55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짜 한족은 어때요? 아주 좁은 이 지역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55개 소수민족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기들 다 한족이라 주장하죠, 대부분. 하지만 이거 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문화권은 중화문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물론 영향은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정통적으로 중국의 한족들이 올 수 있는 문화권이 아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요 종족, 요쪽에 있는 종족의 문화권하고 거의 흡사한 문화가 바로 요 홍산 문화죠. 이 문화가 발굴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눈을 뜨게 되고 역사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화는 원래 1908년 일본 사람 도리 유주라는 사람이 1908년 이 홍산호 지역을 답사하면서 서서히 이 지역이 이제 문화가 있다는 걸 찾아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이런 신석기 문화죠. 우리가 말한다면, 현대 용어로 한다면 신석기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자꾸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지역을 답사하면서 남겨놓은 자리는 나중에 역사 발전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만주를 침략할 때 자료를 씁니다. 그 지역이라든 이런 거 답사 자료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데 하지만 일단은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에서 뭔가 옛날에 신석기 문화의 유적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이제 알림으로서부터 홍산 문화가 서서히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1971년 계속 이제 뭐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 혁명이라는 이런 거면서 중간에 이렇게 중국이 이제 한번 쉽게 말하면 문화적으로 다쳤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어느 때부터 계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냐면 1971년입니다. 내몽고 보시면 옹우토끼 지역이란 이쪽 지역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옥입니다. 옥룡이 발굴되죠. 옥룡이 발굴되면서 중국 학자들이 그냥 열불나게 일어납니다. 왜? 자기들은 용의 후손이고 용의 민족인데 그 용의 기운이 여기서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옥룡이 나오니까 그때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그것도 돼요. 이 용이라는 게 뭐냐? 옥으로 만든 용입니다. 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옥을 깎아가지고 만든 용인데 이것이 여기서 나오니까 돼요. 이제 자기 문화의 시운을 찾았다가지고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도 인민들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이 문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어때요? 강력하게 이제 발굴해 나가겠죠, 보면요. 자, 이런 문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이 문화에 눈이 뒤집힌 게 뭐냐? 자, 자기들이 용의 민족이랬는데 용의 기원처가 이제 중원이 아니라 자기들 살던 지역이 아니라 원래 어때 누가 살던 이민족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특히 동이족 우리 민족과 관련된 이 지역에서 용이 발굴되니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말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의 기원을 찾았다고 이제 이렇게 대단히 좋아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동산치라는 거하고 우화량 유적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단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동산치고 이게 우화량입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왜 이 유적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아버리냐. 말 그대로 이 문화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재문화, 인간 역사에서 의식의 문화가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예학의 문화입니다. 예학의 문화. 인류의 인간이 도리가 드러나는 그 문화. 하늘의 제사 지내고 조상의 제사 지내고 또 인간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예학 문화의 시발점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앞에 보시는 동산치와 우화량 쪽에서 드러납니다. 문안에서. 그러면서 뭐 어때요 보면요. 야 이제 공자가 말한 예학 문화의 근원도 어때요?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더 끌습니다. 야 이거 빨리 더 발굴해야 된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문화가 발굴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동산치 유적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요. 중국 학계에서는 동산치 유적은 중국 최초로 발견된 성사 시대 제사 유적으로서 가장 이런 시기의 제사 유적이다. 그래서 뭐냐면 상고시대의 사회발전, 전통문화사, 사상사, 종교사, 건축사, 미술사 모든 것이 때 시발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두렵죠. 왜? 이것이 중원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는 중원에서 이 문화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랑캐들이 살던 쉽게 말 동유족, 한국인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문화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왜
중국이 만리장성을 바꾸게 되느냐 하는 배경이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돼요. 만리장성을 지금 산해관에 있는 만리장성을 북한 이쪽으로 늘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만리장성이 없죠. 원래 고구려장성인데 간판을 바꿔버립니다. 만리장성이라고. 왜? 요 문화권을 자기들 중앙문화권 만리장성 안의 문화권으로 가져가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습니까? 이 문화권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동북공정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동산지역에서 돼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올렸다는 거. 그래서 이 문화는 결국 뭐냐? 이학의 문화의 시초, 제사문화라든지 동서양에 돼요. 동서양의 제일문화. 여러분들 성경도 초기 읽어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제천문화입니다. 제천문화.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초기 문화는 어때요? 항상 하늘을 경배하는 문화가 같이 나와요. 근데 그 문화의 근원이 어딘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게 어딜까? 공자도 예학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물론 나중에 보면 어때요? 공자는 그 문화가 동의에서 왔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동의 이전에 어때요? 그 동의 문화권에 어느 문화권에서 이 문화가 나왔을까? 그걸 중국 학자들이 계속 추적하는데 결국은 이 홍산 문화권하고 대단히 이제 관련이 깊다는 내용까지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하늘의 제사지는 지천 단위죠 보면요. 자, 이런 단위에도 우리가 아는 원방각에 대해서 원가 어떻습니까? 원방에 관련 그 문화도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다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하늘의 지천단 요것이 어때요? 이런 문화가 동서양에 쭉 깔립니다. 전에 제가 유튜브 강연하면서 다 보여드렸어요. 전 세계 모든 자료. 요 시간대 쭉 보면 어때요? 동서양이 뭡니까? 하늘의 지천 문화가 동시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 교회 여기 다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 바로 뭐죠? 성경이 말하는 바벨탑. 일명 그것이 뭐냐면 지구라트입니다. 중동에 지금 많이 파괴됐지만도 아직까지 어때요? 바벨탑의 원형인 지구라트가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구라트의 꼭대기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저도 옛날에 교회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바벨탑을 대부분 어떻게 그러냐면 동그래가 하늘을 대단히 높게 요리 그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궁둥이를 찔러야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벌을 주시든가 뭐 그런 생각하셨는가. 전부 다 바벨탑을 얻었으면 동그랗게 쭉 높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고고학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들이 그린 겁니다. 거기 가보면 중동의 대부분 지구라트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거기다가 어때요? 올리는 거,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바벨탑의 원형이고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고고학을 종교하는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넓게, 동그랗게 그리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도 몇 개의 지구라트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꼭대기에 이것처럼 어때요? 홍산의 제단처럼 팽팽하게 여기에 사람들이 올라서 하늘의 제사 지냈던 장소가 그대로 중동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해 드리고, 그게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권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때 동양권에 보면 바로 6,000년 전에 이런 재단이 홍산문화에 있었다는 거. 지금 형태가 요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 무너지고, 이렇게 무덤은 이제 사각형 나오고 보면요. 자, 이런 것이 그대로 이제 홍산문화에 나왔고, 자, 그때 사람들의 여러분들 자세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조선 이전에 신석기 시대라면 어때요?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저 환당오기를 위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석기를 그 양반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학 교수인데도 신석기를 생각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팬티 하나, 가죽 팬티 하나 걸치고 돼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작대기 들고 사슴 잡아 댕기는 그때가 신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당오기를 깔 때 뭘 하느냐. 야, 환당오기는 뭐 신석기 시대에 한웅에 뭡니까? 신시가 있었다. 배달이 있었다. 그 거짓말이다. 왜?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뭐냐? 전부 다 빤스 만지고 있었대. 팬티 만지고 사슴 잡으러 다니는데 무슨 나라가 있었냐?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정보 이제 아셔야 되죠. 지금 밝혀진 신석기 시대는 어때요? 지금 제가 말할 때 그 교수님은 신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그 교수님이 진짜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 옛날 자기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구석기, 신석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석기 시대를 정의를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왜 동서양에 보면 동서양 어떻습니까? 슈메르 문화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요거 들고 있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문명을 만들어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시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쪽에 있는 홍산 문화에서는 그때 사람들 약 5,000년, 500년 전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팬티 걸치고 사슴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문화가 딱 돼 있죠. 손 딱 잡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린이들한테 가르치죠? 요거 뭐랍니까? 요거 손 잡고 이거 하라는 거. 요게 시초예요. 배꼽 인사. 그런데 이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나중에 보시면 이것이 예법이 쭉 가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구분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요 표정, 이 손대로 오른손이 오에 가야 될 거예요. 여성은 반대로 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 보죠. 배꼽 인사의 시발점이 어디 있다? 그런 자료가 홍산문에 그대로 다 나온다. 누가 이런 걸 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보면요. 여기에 그대로, 그리고 자세 가부좌 틀는 거 보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사슴 잡고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시간을 알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걸 봐야만 이제 여러분들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의 비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가 뭘 적기 위해서 저렇게 적어놨느냐. 이 시대 사람들이 진짜 먹기 위해서 사슴 잡으러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을 꼬고 손을 모고 앉아있는 거. 그럼 무슨 자세를 취했을까? 아마 대부분 생각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걸 보신다면 그 문화권에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는데, 자, 이것도 보십시오. 자, 이때는 보면 여신상인데, 이거는 이제 여신상 요리 되어 보면요. 남자가 요겁니다. 자, 제가 이제 까먹는다, 이게 보면. 하도 안 하니까. 남자가 요거네. 그죠? 여자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이 자세는 뭐죠? 여성 맞죠? 아마 여성분들이 아니까 더 잘할까, 이거 저보다. 그러면 이 홍산의 여신상 모습인데 손 모습 보시죠. 지금 저러는 거하고 인사법 똑같죠? 그대로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신상의 사당이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저걸 위에 아예 딱 크게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저 신전을 보호합니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문화가 나오면서 때 중국은 더 발칵 뒤집히죠. 왜? 여신상, 태모 치고 옛날에 인류 역사에 태모 신의 문화가 나온 다음에 때 이는 국가 문화로 인정해주는 거 있습니다. 고고하게. 그래서 이 여신상이 나오면서 때요. 중국은 야, 이 문화는 뭐다? 국가 단위 문화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데 신석기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문화의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갖춰진 조건이 바로 홍산문화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 이제 중국은 고고학을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에서 홍산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기를 전시한 걸 제가 이렇게 카트로 보여줬습니다. 홍산문화의 특징을 보시면 토기를 다 해놨는데 전부 다 홍산문화 사람들은 입을 대부분 많이 벌리고 있어요. 여신상은 아까 여신은 딱 입을 다물고 간주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토기의 상을 보면 입이 동그랗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고 있었을까요? 트로트를 불렀을까요? 그 시대 때 뽕짝을 불렀을까? 뭔가 이 시대 때 뭡니까? 노래를 불렀든지 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환단곡이라든가 참 재미난 거 보면 뭐냐? 그때 사람들이 주문을 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뭔가 신성한 소리를 내가지고 대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걸 했다는 기록이 환단곡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왜 홍산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이렇게 벌리게 이렇게 해놨을까? 아이도. 트로트는 안 불렀을 거고, 그때 틀림없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그 시대 때 아까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그거하고 연결한다면 틀림없이 문화의 비밀이 있다. 그죠? 저런 문화.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고고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권을 이해한다면 어때요? 홍산 문화권을 이해하다 보면 절대로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호랑이, 마늘, 곰이 그러잖아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한쪽이 호랑이는 뭐 토해내고 곰은 눈물 흘리면서 먹고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나는 고기 안 먹고 100일 버티기 가능할까? 자, 호랑이는 여러분 고기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절대로 호랑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곰은 버틸 수 있잖아요. 풀 먹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곰과 호랑이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개천절에 어린이들에게 곰과 호랑이를 가르치면서 당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이. 그런데 앞에 보여드린 미카트 이런 내용만 보면 어때요? 이제 이 문화가 뭘 뜻하는지를 이제 눈을 압니다. 그죠?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 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을 통해서. 그 나중에 또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인형이 한자로 보면 인형이 된다 했거든요. 인형. 사람이 형태를 얻는다는데 그게 뭘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인형이 된다는 것을 곰이 변신해가지고 사람이 되는 걸로. 여러분 동물이 변신해가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외국인들한테 당군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시죠. 외국인이 어떻게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처럼 곰이 뭐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됐다 안 해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왜? 정확하잖아요. 어느 번역을.
그래서 외국인들은 딱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니까 어떻게 했냐. 곰 배를 딱 찍고 사람이 여자가 딱 나오는 모습이에요. 에일리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서양 문화가 이해하는 바탕이 잘못하면 그리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는 걸 잘 잡아줘야 그 사람도 이해할 건데 그런 걸 잘 모르죠. 여기에 그 이야기 나오죠. 그때 뭐냐면 일용 1호가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곰과 호랑이로 했다는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때 어느 책을 보더라도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용 마늘 쑥 이야기를 한 역사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당군은 실제했다고 다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 책에. 물론 유학에 미친 분들 몇 분만 빼고 때 기자에 진짜 빠진 분들 몇 대유학자들 빼고 나머지는 거의가 돼요. 당군은 아주 어떻습니까? 못을 박아놓고 당군 조선 실제를 조선시대 때 역사서에 다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 사람이 동물이 변하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보면 동물이 어떻게 사람 됩니까? 천년묵은 여도 끝까지 버티는데도 마지막 날 안 돼요. 사람. 절대로 안 돼요. 동물은 동물이라. 그죠? 왜? 본성이라는 건 안 바뀌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 결국 이 사람은 뭐죠? 보면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같은데 사람도 아니라는 건데 그 위인이잖아요. 보면 진짜 사람, 진정한 사람이 뭐냐?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홍익인간. 홍익인간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련서님은 우리에게 암호문을 던져준 거예요. 어디 동열 이거에서 여기 가가 어떻습니까?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100일을 버티라. 일단 20일 버티봐라. 그러면 그 동물 속에 뭘 가지고 버티느냐?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마늘 쑥만? 아니죠. 거기에 대한 비밀을 담아놓은 책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까? 바로 3일 신고가 나옵니다. 3일 신고에 그 동굴에서 뭘 했는지가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기록은 다 남겼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무조건 당군은 제거해야 되니까 조선 총독부에 해가지고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당군에 대해서는 안 밝히다 보니까 그 이전의 역사 자체를 조명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계는. 자, 보시면 이래가지고 인형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인형. 그죠?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으면 뭡니까? 인형이 된다, 사람. 그럼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면 눈만 침침해지지 사람 됩니까, 여러분들? 틀림없이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방법은 이제 뭐냐. 그래서 이게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것이 역사 기록에 다 있는 건데도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자, 홍산의 여신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했다는 게 이거죠. 그죠? 방법이. 그죠? 홍산 사람들의 문화가 결국은 뭐냐. 그 문화가 기록된 것이 고조선기의 마늘 쑥 이야기로 나온 겁니다. 동굴 이야기로. 그죠? 여기에 그대로 다 원형이 다 나옵니다. 자, 손 딱 잡고 어떻습니까? 가부자 틀고. 자, 이 문화가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옥이 나오는데 보면요. 옥이 보시면 두 손을 이렇게 합장하는 모습입니다. 동서양에 보면, 동서양 촉이 보면 어떻게 그리 알았는지 동서양들이 손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으고 하는 모습이 다 나옵니다. 촉에.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얼굴을 새기는데 여기에 나중에 보면 구멍을 파놨습니다. 여기에. 이게 제3의 자의 눈이라는 바로 어떻습니까? 그 자리.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알죠? 여기에 보면 송과체가 열리는 자리를 해가지고 이게 열리면 뭐가 보인다죠? 다른 경기가 보인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요 눈이 열릴 때 제3의 눈.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는 여기에다 어떻습니까? 눈을 요리 파놨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럼 뭐냐? 이거는 대단히 홍산 문화는 영적인 문화권이었다. 지금의 명상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너무 충격적으로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벌써 제3의 눈의 비밀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 문화하고 연결하다 보면 코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홍산 문화 약 8,000년 전에 흑융화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8,000년 전에 계획된 도시입니다. 8,000년 전에 우리 어느 교수님 말씀처럼 팬티 입고 지금 사손 잡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8,000년 전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 교수님 이해할까요? 그 양반한테는 SF 소설입니다. SF 소설. 8,000년 전에 배수로까지는 만들어놨어요. 배수로. 물 빠지는 것까지 만들어 놔놓고 여기서 도시를 만들어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 다 발굴해가지고 뭐죠? 중화시조치락. 중화문화의 최초의 치락지구다 하면서 보존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흙을 다시 덮어버리고 간판만 붙여놨어. 보존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인류 최초의 8,000년 전에 계획된 도시인데 이거 문화상품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국은 덮어버리고 저기다가 돌만 세워놓고 여기가 그 지역이다. 그리고 옥수수 심어놨습니다. 왜? 자기들 문화라면 절대로 안 듣겠죠. 자기들 문화라면.
자기들 문학관에서 나왔다 하면 틀림없이 문화유적으로 공개를 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다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듣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기골이 결상이치래가 이 기골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고성이라든지 진주, 사천, 일본까지 쫙 나오는 문화가 요 기골입니다. 이게 결상이치라 부르고 그냥 기골이라 부르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기골이가 동서양으로 쭉 뻗어나가는데 우리나라 고성하고 쭉 돌면서 진주, 사천 쪽에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에 많이 나왔습니다. 쪽에. 대마도도 가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있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문화의 고리를 다 할 수 있죠. 홍산 문화에서 연결 고리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꼭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3일 신고를 꼭 공부하시면서 3일 신고의 5장의 인물장을 보시면 어때요? 1장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조선 이전의 사람들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민족사 간다는 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요 공부 안 합니다. 왜? 왜 안 할까요? 제1장 허공에 들어보면 제왈 이고가와 중화, 장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이쪽에 하늘이 뭐냐? 하늘은 끝도 사방도 없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포용하는 그런 경계의 자리다. 그 다음 2장에 일신이 나와요. 일신. 신이 제무상 일이하사 유대득 대대력하사 생천하시고 주무수세계 하시면 쭉 나오면서 신에 대해서 요거 보신 분들 요거 읽으면 어떤 분들이 제일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왜? 기독교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멋지게 정의해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 이 신이 나와. 그러면 왜 민족사학자들이 3일 신고 부분을 잘 안 읽으려느냐? 왜 하겠습니까? 이거는 종교 이야기네 열이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산 문화의 영성 문화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종교의 계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 종교를 안 믿기 때문에 난 안 한다.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거는 종교가, 여러분들 종교는 언제 생겼죠? 보면요. 종교라는 것은 메이지 때 생긴 겁니다. 릴리전이라는 개념을 번역할 게 없어가지고 뭘로 했어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 종교인데 그 부처의 가르침을 갖다 쓴 게 종교예요. 지금 종교. 왜? 릴리전을 번역할 용어가 없어가지고 그때 종교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때 이런 것은 신이라든지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때는 뭐냐?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하늘, 신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천국의 개념 여기도 이것도 보시면 돼요. 너무 기가 차. 예, 천국 가면 그냥 열심히 믿으면 간다 아니라요.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쭉 나오지만도 읽어보시오. 개만성 문만덕. 그 천국에 올라가겠어. 이런 이야기 오늘 시간 다 가버린데. 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냐? 계단하고 문을 보십시오. 계단을 타고 가는데 그 계단이, 걔가 뭡니까? 걔가 만선이고 문이 만덕이에요. 만성과 만덕을 닦아야만 천국에 들어가. 이런 멋진 가르침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2장은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갈고 가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3장은 그 신이 살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신을 어떻습니까?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선을 닦아야 되고 만덕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어때요? 나중에 영덕 쾌락을 할 수 있다. 신을 뵙고 요게 천국 이야기 제3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더라도 돼요. 3일 신고를 보시면 야 이걸 6,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공부를 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5장 인물장에 보시면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와요.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삼진을 받아가지고 하느님과 똑같은 것을 받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미혹되고 흔들리고 하면서 돼요. 전부 다 깨진다 이거예요. 자기 생명 자체를. 그래서 뭐냐?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것을 극복하고 원래 하느님이 나한테 줬던 신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여기 나와요. 이거는 종교 용어를 넘어서 버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야, 이렇게 몇 문장이 있느냐? 이렇게 멋지게 동서양의 요가, 수행, 단전호흡 이것을 이렇게 정의해놓은 구절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 절에서 스님들요 무슨 법을 한다고 여기에 다 나와버립니다. 여기야. 스님들도 요 읽어놓으면 더 이상 다른 거 공부 안 합니다. 왜? 이 짧은 문구에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규정하고 어떻게 사람이 하늘이 준 우리의 신성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신성을 밝혀줬느냐 그 방법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방법을 가지고 뭘 했다가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20일 100일 했다 이겁니다. 요게 연결을 고리가 요리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원전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있는 줄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돼요. 마늘 쑥 이야기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마늘 쑥은 지금 저 건강원에 가면 천지입니다. 마늘 쑥만 먹으면 사람 된다면 뭐 건강원에 지금 벌써 그 마늘 쑥이 안 남아있지. 왜? 다 전 세계 동물들이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을 건데 지금.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홍산 문화의 우하량 문화의 사람의 인골의 머리죠. 위에 뭐가 있습니까? 봉황이 있죠, 봉황요. 자, 봉황, 옥으로 된 봉황이 발굴되면서 이제 옥의 기원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제3의 눈에 미간이, 구멍이 뚫린 게 요겁니다, 요거. 이 양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일까요? 그 리더 중에 아주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 누워있는 그 무덤입니다.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할아버지예요, 이게. 그분이 누워가지고, 여기 보시면 옆에 이게 있었고, 머리에는 봉황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봉황을. 자,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계속 좋기는 좋았는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중화문화의 모든 그는 이제 동쪽으로 다 쏠리는 겁니다. 자기들 쪽에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봉황문화를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청와대에 이렇게 봉황을 놔놓고 대통령을 상징하고 이렇게 국군을 상징하는 쪽으로 쓰고 있죠. 원래 여기다 뭘까지 넣어야 됩니까? 원래 용까지 넣어야 되죠. 용은 이제 천자권을 고려시대 때 뺏기는 바람에 용문화는 대부분 중국 쪽에서 황제들이 쓰고 우리나라 때 왕으로 격화되면서 용문화도 많이 못 쓰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봉황은 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청와대 상징하는 이런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 이분도 누워있는데 보시면 돼요. 이분은 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귀걸이도 다 했고 다 했죠. 손에 팔찌까지 끼 전부 다 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춘천옥 사가지고 이 정도 지장하려면 돈 엄청나게 듭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가 누워 계신데 머리에 뭐냐? 상투 옥고를 했습니다. 상투입니다. 상투 여기 머리를 어떻습니까? 여기다 넣고 여기 요리 꽂죠. 이렇게 꽂아가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게 5,500년, 6,000년 전의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 시대는 머리 풀고 사슴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그 교수님은 이 문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시대 때 어떻게 상투를 틀고 있었느냐 이리 생각하겠죠. 하지만 문화는 이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자, 이거는 사회유적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약 8,000전에 또 용 모양의 어떻습니까? 돌무덤이 발견돼가지고 또 중국이 또 환호를 하겠죠. 왜? 또 돌이 용이 나온 거예요. 8,000전에 용까지 이렇게 발굴돼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박물관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 때 나온 새의 옥입니다. 새. 지금도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 많이 쓰고 있죠. 소떼라든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새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죠? 새는 옛날에 하늘과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늘을 나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새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개념을 이제 소떼로 많이 썼죠. 소떼로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그런 것이 홍산문화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 요거는 뭐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게 석경입니다. 석경. 석경 아시죠? 석경 여러분들 궁중지례음악 조선시대 때 뭐 태조 뭡니까 보면 저 이성계 뭐 이런 거 나올 때 어떻습니까? 띵 하면서 음악 틀 때 나오죠. 띵띵 치는 거 요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석경은 고조선 이전의 석경이에요. 그러면 이 석경을 고조선 이전에 누가 쳤습니까? 이 석경을 곰과 호랑이들이 앉아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맞췄어요. 응? 자, 고조선 이전의 석경 결국 뭐냐면 이 시대 때 벌써 궁중제례 음악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고조선기의 신시시대 그걸 다시 봐야 되느냐. 그죠? 그 시대의 문화고 이것이 다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음악이 나온 거예요. 음악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죠. 음악은 뭘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냅니까? 백성들이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음악이고요. 법은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법입니다. 그죠? 법과 음악이 같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어때요? 한쪽으로 쏠립니다. 응? 그래서 이 음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시대 때 벌써 궁중제례만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음악하고 벌써 이제 백성들까지 관련되는 그런 문화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런 악기인데 자, 이거는 중국에서는 이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홍산 문화의 국보입니다. 5공금이라 구멍 5개를 내가지고 음을 시키면 악기입니다. 음 내는 거. 이거는 국보. 민간인 국보고요. 이거는 이제 목걸이. 자, 이런 문화가 홍산 문화에 다 나왔고, 요거는 여러분들 바늘입니다. 이 정도의 바늘을 다 썼다 이겁니다. 다양한 바늘을.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자, 바늘 썼죠? 신발도 대량 생산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팬티만 입고 가죽 차고 돌아다니는 시간대가 아니라 신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가죽을 해가 그대로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신고 다니던 시간대. 자, 이 문화도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누에입니다. 여러분들 누에는 왜 나오겠습니까? 누에를 기르는 목적은 번데기 단백질 흡수? 물론 그것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누에는 옛날에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시대 때 문화의 유적을 보면 돼요.
비단을 뽑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때 우리는 지금 상식을 무너뜨려야 될 게 과연 고조선 이진의 사람들이 누에를 키웠는데 뭐 때문에 키웠느냐? 언덕이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라 뭘요? 비단의 비밀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8,000년 전에 일부 중국에서는 몇 년 전에 뭐냐면 섬서성인가 8,000년 전에 비단 옷이 발굴됐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구석기, 신석기 개념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밝혀지는 역사는. 이건 뭐냐면 매미죠. 매미는 부활의 상징이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왕도 문화에서 뭘로 씁니까? 익선간. 임금들이 중국도 한국도 간을 쓸 때 매미나게 쓰져보면요. 그걸 익선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문화의 원조도 홍산 문화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거는 조개화폐입니다. 자, 화폐도 썼습니다. 화폐도. 조개화폐. 이거는 뭐냐? 이 조개화폐를 썼다는 기록이 또 환단국이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당군조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환단국에 나오고 이것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걸 밝혔습니다. 이 시대 때 벌써 화폐가 있었다는 거. 자, 이런 이야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고 사진만 여러분 보여드리고 그때 생활도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만인이다. 고조선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지금도 어떻습니까? 옥을 이 정도 가공하려면 대단히 힘들고 헤어스타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사람들 헤어스타일은 상투를 틀었던 분, 아마 이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투를 들었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가장 오래된 석인상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홍산문에서 발굴된 거.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머리가 요리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뭘까? 중국의 기록에 헤어스타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우리나라의 이 헤어스타일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시대 책자를 하나 본다면 동국 역대 총목에 보시면 홍만종이 있었나 아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분의 기록을 보면 당군께서 뭘 가르쳤느냐 여기 보시면 돼요. 당군께서 당군 할아버지께서 원년 고조선을 열고 난 뒤에 편발, 교민을 했다.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편발 개수, 사람들에게 머리를 이렇게 따라고 교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 역사 서적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앞에 봤던 여러분들 이 헤어스타일은 중국에서 설명을 못하니까 중국 학자들 왜 언어가 없는데 오직 이 언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어때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고조선 시대, 그 고조선도 그 앞에 시대에 영향을 받았겠죠. 이 문화는 적어도 편발 개수를 반영해 주는 헤어스타일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역사 유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보면요.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이 홍산 문화, 요서 지역 문명 발전 단계를 가지고 이런 뭐냐면 참 이게 이 문화가 결국은 뭐냐면 홍산 문화가 하가점 하청을 만들어내고 자기들 역사에 하나라 상나라 시대에 국가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은 자기 문화의 뿌리로서 홍산 문화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홍산 문화가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홍산 문화, 중국 학자들은 이 홍산 문화를 황제 헌은의 문화, 치우천하고 싸웠던 인물인 황제 헌은의 활동 지역의 문화라고 지금 중국은 정립을 거의 다 매듭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황제는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황궁을 다시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홍산 문화는 뭐다? 황제 헌은 중국인이 만든 문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홍산 문화가. 지금 중국 여러분들 앞으로 답사 가시면 이분을 만날 겁니다. 황제는 물론 이 양반도 때 뿌리는 동족입니다. 우리 종족입니다. 근데 한족에 가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황제는의 이때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강씨의 조상인 계열입니다. 한쪽은 강씨의 신동씨고 한쪽은 이쪽으로 와요. 같은 라인이에요. 전부 다. 자, 여기에 보면 자기들 축제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홍산 문화 다 가져가지고 이제 자기들 문화로 완전히 성화시켜가지고 저렇게 축제까지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황제는 염제신농, 치우천왕, 우리나라 붉은 악마 치우천왕까지 자기들 조상이라 해가지고 아예 큰 사당을 만들어 놓고 중국의 백성들이 전부 다 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는 어떻습니까?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문화 현황과 문제점을 둘러쌉니다. 이게 뭘 했느냐?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건 홍산 문화를 둘러싼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논자의 주장처럼 홍산 문화를 한국 고대 문화의 원료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일부 논자의 주장처럼 홍산 문화를 고대 한국 문화의 원료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면서 일부래.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학기들 언어 쓰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자기가 주장해놓고 다 남이 따라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남이 다 주장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해놓고 불리하면 뭡니까?
아, 그래서 통설이라고. 뭔 통설이라 자기들끼리 몇 명이 주장해놔놓고 통설이래요. 이런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사람을, 국민을 기만합니다. 여기도 보면 돼요. 일부 논자의 주장처럼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해놓고 자기가 주장 아니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가는 것처럼. 여기 나오죠, 보면요. 자, 그것은 홍산문에서 나오는 옥제품이나 원통토기 등의 유물이 한국의 신석기 문화는 다른 계통이고 다른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 쓰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홍산문화에 나오는 원통형 토기라든지 이것이 중국과 같을까요? 중국은 더 멀어. 더 안 같아. 제일 가까운 게 한국이라. 왜 이런 말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살 핑계대가 어떻습니까? 요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 중국에서 아까처럼 하대. 저렇게까지 땅을 뒤집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발굴 보고서 논문이 수십 편, 수백 편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가 자기들은 발굴도 안 해놓고 요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됩니까? 인정하면 큰일 나요. 왜? 고조선의 이전의 문화가 나와, 이제 우리나라 한국사에. 이 어떻게 이제 자기들 감당할 거예요? 당군도 지금 신화해가지고 죽여놨는데, 목을 쳐놨는데, 당군조선 이전에 저렇게 뛰어난 문화가 있었다? 그죠? 논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요하 문명을 홍산문화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당군조선도 절대로 실제하지 않았다. 요래 이제 계속 EBS까지 나와서 발표를 했죠. 요즘 이분 대단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